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 하 5번째 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명당을 훼손할 건가 말 건가에 관한 대화를 하는 중에 맹자가 왕도 정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문왕의 사례를 얘기했었습니다. 문왕이 기주라고 하는 기주 주나라의 그러니까 주 왕조의 원래 그 본거지가 이제 기주인데, 그 기주라는 곳을 문왕이 다스리실 적에 밭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벼슬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관문과 시장에서 여행하고 장사하는 사람 뭐 등등에 대해서, 또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 처자식에게 연좌제로 죄를 묻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들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문왕이 기주를 다스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맹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요 이야기인데, 오늘 보실 요 얘기인데, 우선 요 얘기를 먼저 보시죠. 맹자가 시경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시운 가의 부인이언이와 애차 경독이라 하니이다 이랬습니다. 가의 부인이언이와, 이 가자가 괜찮다라는 가자예요. 괜찮다. 가의 부인, 괜찮다, 부자들은,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문왕이 그 기주 땅을 다스릴 적에 모든 백성들, 뭐 밭 가는 사람, 벼슬 하는 사람 다, 모든 백성들을 다 돌보지만 그 중에서도 문왕이 더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았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해서 시경에서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때 문왕은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은 부자이다. 부자들은 괜찮다. 즉 국가가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보살피지 않아도 부자들은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경독을 슬퍼하노라. 이 경독이 뭐냐? 그러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 요즘 말로 하자면 뭐냐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부자들은 편들어줄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힘들면 도와줄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 사람들을 나는 슬퍼한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다. 이런 구절이 시경에 이제 있다. 그러면서 요 말로 이제 이 말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 전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문왕이 이렇게 하셨으니 시경에서 그래서 요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왕이 뭘 했냐? 환, 과, 독, 고, 이걸 환과 독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저걸 네 글자로 우리가 연달아서 부를 때는 환과 고독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 고자를 앞에 놓고 독자를 뒤로 돌려서 환과 고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네 가지는, 이 차사자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천하지 국민이 무고자 언을 그랬죠. 천하의 국민이에요. 온 천하에서 가장 궁한 사람들입니다. 궁한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궁지에 몰린 백성들이에요. 더 갈 데가 없는, 가장 궁지에 몰린 곤궁한 백성들이어서 무고자, 고할 데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억울한 심정을, 내 딱한 사정을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환과 독고 요건데, 환과 독고가 뭐냐 그러면, 첫째 환은 뭐냐면 이게 호라비 환자예요. 노이 무처왈 환입니다. 늙었는데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젊어서 아직 나이가 젊은데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이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이가 노년이 됐는데 아내가 없어요. 뭐 죽었거나 뭐 헤어졌거나 아니면 뭐 아예 결혼을 못 했거나 뭐 사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정에 상관없이 어떤 남자가 노년이 됐는데 아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환이라고 한다. 반대로 노이 무부활 과합니다. 나이가 노년이 됐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을 그저 요 과자를 써서 이제 과부 할 때 그 과죠. 과부 할 때 과자입니다. 저게 적을 과자입니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걸 과라고 하고, 노이 무자왈 독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늙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을 독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독.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이제 독신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독신이라고, 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자식 없는 사람을 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이무부활 고입니다. 아직 나이 어린데 아버지가 없는 경우. 나이가 어린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외로울 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천하지 국민이 무고자라, 이렇게 맹자가 얘기를 했어요. 하늘 아래 가장 곤궁한 궁한 사람들인데 이야기할 데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내 아내, 내 남편이 뭐 서로 간에 싸우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둘이서는 그러더라도 외부에 적이 생기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나는 내 남편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누가 내 남편을 하는 거는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내 마누라가, 내 부인, 내 아내가 설령 내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다 할지라도 남이 내 아내를 무시하는 건 나는 그거는 못 본다. 뭐 하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화나는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아내한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고할 때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요 환과고, 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한 동네에 있으면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은 기가 죽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막 30대, 40대, 50대 되는 자식들이 다른 옆에 친구들은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자식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기가 죽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그 핸디캡이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보호자로서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네 부류가 가장 요즘 요 말을 이제 바꿔 얘기하자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문왕이 발정시인하사대 필선사사자하시니 그랬죠. 문왕이 발정시인, 정치를 발휘해서 인을 베푸실 적에 반드시 최우선순위로 했던 사람들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거나 인을 베풀 때 가장 우선 고려 대상,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부류의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부자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 애롭고 어려운 사람, 홀로인 사람들을 나는 슬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한다는 게 바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그 국민들에게 농사를 짓든 벼슬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죄를 졌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왕도 정치라고 맹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선제라 오너여 그랬죠. 훌륭하십니다. 말씀이요. 그랬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맹자가 왕여 선지신된 즉 하위 불행인이 있고 그랬죠. 왕께서 만일 이것을 선하다고 여기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즉 하위 불행인이 있고 어찌하여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하고 맹자가 반문을 하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왈 과인이 유지로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왜 행하지 않느냐면요, 제가 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행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병이 있으니 과인이. 그 병이 뭐냐? 무슨 병 때문에 제가 그걸 못 행하냐? 그러면 과인은 호화하노이다 그랬죠. 과인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저는 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못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행하려면 돈에 관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백성들한테 농사 지으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뭐 헌신했다 하더라도 뭐 그 사람한테까지는 그러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자손들한테까지도 막 세록을 보장을 해준다든가, 뭐 관문에서 통행세를 안 걷는다든가,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서 이윤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 저는 돈이 너무 좋은 병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그랬죠. 자, 이 사람은 제선왕은 병이 있어서라고 말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병이 아니고 핑계잖아요. 지금 병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하기 싫다는 것을 저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맹자도 그게 돈을 좋아하는 게 병이라고 말을 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 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핑계를 대는 거니까 맹자도 시침이 뚝 떼고 그거 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 병 아니에요. 옛날에 훌륭한 정치하셨던 분들은 당신보다도 더 돈을 좋아한 임금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왈 석자의 공유 호화하더시니 그랬죠. 옛날에 공유라고 하는 분이 재물을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했는데, 그 공유라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가 무왕입니다. 무왕, 주왕조를 세운 무왕이고, 그 무왕의 아버지가 조금 전에 맹자가 얘기했던 문왕이죠. 문왕. 그리고 문왕의 아버지, 문왕의 할아버지, 이 고공담보 태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고공담보 태왕에서 더 올라가면 공유라고 하는 그 조상이 나와요. 이 사람입니다. 요 공유가. 근데 이 공유라는 분이 원래는 이 태라고 하는 지역에 그 문왕 집안의 시조 할아버지가 이 태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자 요 공유라고 하는 분이 이 빈이라는 땅으로 터를 잡아서 내려옵니다. 그러고 빈 땅에서 한참을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 지역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고공담보가 기주 땅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해오고, 그 기주 땅에서 문왕이 아까 그런 정치를 했다, 지금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 공유라고 하는 분이 요 빈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동안을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는데,
이 빈 땅으로 오신 공유가 그렇게 재물을 좋아했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시경 대하 공유라는 편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저런 시들은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아주 고대의 이제 서사시인데, 이분들이 했던 행적들을 문학으로, 시로 이제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노래해 놓은 시인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시운 내적 내창 이언을 내과 후량을 우탁 운항이요사 사집 용광 하야 궁시 사장하며 간과 척양으로 원방 계행이라 하니, 시경에 이런 말이 있으니 했는데, 글자들도 어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경이 아주 고대의 문학 작품이라 글이 대단히 어려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공유가 재물을 좋아했다 하는 그 근거를 맹자가 이 시경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양식을 창고 안과 밖에 쌓은 다음, 양식을 창고의 안에만 쌓은 것이 아니라 밖에까지 쌓았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엄청나게 준비를 한 거죠. 지금 왜 이걸 준비를 하느냐? 그러면 이 공유가 빈 땅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주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이제 개척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개척을 하러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다 처음부터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개척을 해놓고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임금이 개척을 떠난 이후에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개척을 하러 떠나야 되니까 곡식을 지금 창고의 안과 밖에다가 아주 많이 쌓아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요게 내적 내창 이언을 요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마른 양식을 전대와 포대에 싸고서야 이랬죠. 이제 마른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양식을 말려요. 밥을 해가지고 그 밥을 말린다고요. 그러면 무게가 줄어들겠죠. 부피도 작아지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밥을 막 지어서 먹는 게 아니고 물에 말아서 그냥 먹으면, 불려서 먹으면 되니까, 먼 길을 떠나려고 지금 양식을 준비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른 양식을 전대와 포대에, 전대와 포대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배를 접어서 한쪽을 이렇게 꿰맵니다. 접어가지고, 접으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비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채로, 요 양쪽을 다 비워 놓은 채로 물건을 해서 요 양쪽을 접어서 여기서 묶는, 이런 게 요 전대고, 요쪽까지도 꿰매고 한쪽만 터놓은 것이 요 낭이에요. 주머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른 양식을 싸는데, 이런 데다가도 싸고 이런 데다가도 싸고, 전대에다가도 싸고 포대에다가도 싸고, 그러고서야 백성을 편안히 모음으로써 나라를 빛낼 것을 생각하여, 이렇게 이제 양식들을 몽땅 준비를 해놓고 나서야 그 다음에 백성을 편안히 모음으로써 나라를 빛낼 것을 생각하여 라고 해서, 이것이 사집 용광하여, 모아서 모음으로써 빛낼 것을 생각하여 할 때, 이 모으는 건 백성을 모으는 거고, 빛내는 건 나라를 빛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땅을,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를 열어서 그 나라를 빛내게 할 것을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되고서야 생각을 했다, 그거죠. 그러고 나서 활과 화살을 챙기고 창과 방패와 도끼를 갖추고 궁, 시, 사장하며 간, 과, 척, 양, 이게 전부 무기들이에요. 활과 화살은 뭐 이미 알고 계시니까 안 보여드려도 되겠는데, 요게 방패고, 이렇게 생긴 방패, 요게 창입니다. 요게 창이에요. 간과 방패와 창. 그 다음에 척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도끼의 종류들인데, 이렇게 생긴 도끼가 양이고 이렇게 생긴 도끼가 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무기들입니다. 간과 척양. 그러니까 이제 활과 화살을 챙기고 방패와 창과 도끼들로 무기들을 준비해서 원방 계행. 이에 비로소 행군을 시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맹자가 말하고 싶은 건 공유의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공유가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뭐 이런 것들을 있는 사람 것도 몽땅 준비해 놓고 길 떠나는 사람들 것도 뭐 전대나 포대에다가 가득가득 마른 양식을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무기들도 막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이분은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길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재물이나 곡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물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게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좋아하느냐, 아니면 백성들을 편안히 모아서 나라를 빛내기 위해서 재물을 좋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병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왜 좋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재물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재물 좋아하는 걸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쓰겠다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면 병 아닙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고로 거자유적창하며,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창고에 안과 밖에 가득 쌓인 곡식이 있고, 행자유 과량야 연후에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전대와 포대에 가득 싼 양식들이 있는 연후에야 가히 원방 계행이니, 그러고 나서야 이에 비로소 행군을 시작을 하였으니, 왕여 호재하시던, 왕께서 만일 재물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여 백성 동지하시면 어왕의 하율이 있고, 백성들과 더불어 그걸 함께 하신다면 왕이 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요 하유는요, 하난지유의 줄임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왕이 되는 데에, 재물을 좋아한다고 하는 게 왕이 되는 데에, 통일 제국의 왕이 되는 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맹자가 하고 싶은 말이 여 백성 동지, 요 백성을 민자로 바꾸면 여민 동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애당초 제선왕이 이제 핑계를 얘기를 한 거니까 맹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핑계로 하기 싫다는 것을 의사 전달을 했으면 맹자가 그냥 거기서 말아주면 좋은데, 맹자가 그거 병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도 더 심한 걸 얘기합니다. 왕활 과인이 유질하니.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병이 있어요. 저는 어떤 병이 있냐면 과인은 호색하노이다. 제가 여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여색을 좋아하니까 제가 여색에 빠지는 그런 병이 있어서 이런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병 아닙니다. 예전에 여색 좋아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자의 태왕이 호색하사. 태왕이 요거 대왕이라고 하지 않고 태왕이라고 읽어요. 글자가 틀린 게 아니라 요 대자를 태자로 읽습니다. 이 태왕이라는 분이 색을 좋아하셔서 그 애 걸비하더시니, 그 비를 사랑하더시니, 요 비는 왕비죠.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왕비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자를 좋아한다, 여색, 왕비 이외의 여색을 좋아한다는 뜻인데, 맹자는 태왕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태왕이 색을 좋아하셔서 그 왕비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을 왕비로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논점 일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애당초 제선왕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논점이나 논리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핑계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저 태왕이라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아까도 이제 이 그림 보셨는데 요 무왕의 증조 할아버지 요 분입니다. 이분이 빈 땅에서 몇 대를 걸쳐서 이제 이 집안이 그 지역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북쪽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고 이 태왕이라는 분이 이 빈 땅을 버리고 기주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 옵니다. 그럴 적에 이 왕비와 함께 이 땅으로 왕비를 데리고 오는 그 서사시가 역시 시경에 있습니다. 시경대야 면이라는 시편에 보면 고공담보가 바로 그 태왕이에요. 고공담보 내조 주마하사 솔서수호하야 지우기하하야 원급 강요로 율례 서우라 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시경의 구절입니다. 그러면 고공담보가 원래 있었던 나라가 여기 빈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요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기주 땅으로 이제 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공담보가 다음 날 아침 내조에, 다음 날 그러면 내일이고 다음 날 아침, 오는 아침은 내조지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그 오랑캐들과 같이 전쟁을 하면 내 백성들이 죽으니까 나는 그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떠나면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내 백성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를 버리고 떠날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으라 하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말을 달려서 솔서수호하야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 아래에 이르러서, 요 기산 아래가 바로 요 기읍이에요. 기읍. 요게 기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래서 기산 아래에 이르러서 이에 강녀가 이제 강씨성을 가진 여자, 요게 왕비예요. 자기 부인. 그 강녀와 강씨성을 가진 부인과 더불어 율례서우 와서 직터를 봤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와서 새 고울터를,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 터전을 보았고 그 임금을 따라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지역에다가 새 나라를 만들게 되죠. 당시시야하야, 이때를 당해서 내무 원녀하며 외무 광부하니, 안에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고 밖에는 빈 사내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원녀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남편이 전쟁에 나가거나 남편이 없어서 그래서 매일매일을 원망으로 지내는 여자들을 원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녀는 남편이 없는 여자들을 말하는 거고, 광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빌광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으로 이제 떠돌아다니는데, 그 밖으로 떠돌아다니면 아내가 있어서 집안을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그래서 언제라도 남자가 돌아오면 자기 집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안주인이 없으면 광부가 되는 거죠. 빈 사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 그런 광부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이나 바깥이나 전부 짝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 임금이 자기 부인을 이렇게 올 적에 자기 부인과 함께 와서 새 나라가 될 터를 잡고 이렇게 하는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짝이 없는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하듯이 내 백성들도 각자가 다 짝이 있어서 서로 부부가 함께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여민 동지죠. 그래서 왕의 호색이여시던 왕께서 만일 색을 좋아하신다면 여 백성 동지하시면 오왕의 하율이 있고,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면 왕이 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 돈을 좋아한다, 뭐 여색을 좋아한다, 다 그거 핑계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체도 그것도 병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백성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5장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